안녕하세요. 청인베스트먼트 김지용 전문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항공업의 특징과 FSC 그리고 LCC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공업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일단 항공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두 가지가 이제 FSC로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뭐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 플라이 강원, 플라이 뭐 LCC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통 저가 항공이라고 부르는데 뭐 대한항공 같은 거대 항공사나 그런 작은 항공사들 공통적인 일단 특징을 보시면 글로벌 매크로 변수의 좌우를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가와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회사 같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변수, 유가, 환율, 뭐 장기적으로 뭐 항공사들의 차트와 유가 차트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신다면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 및 자연재해의 영향. 단순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뜨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항공사의 직접적인 손익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 어느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사이판 지역에 태풍이 심해져서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항공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상품의 성격이 변화했죠.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아직도 그런 점이 좀 있지만 예전보다는 이게 그래도 일반 어느 정도 직장인이라면 돈 좀 모아서 가까운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는 일본이나 이런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저가 항공사들의 성장세에 도움이 되기도 했었죠. 또 이제 출국자 수요 물론 일드라고 하는 운임료도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은 항공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FSC와 LCC가 나뉘는데 FSC는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해서 다양한 노선, 신형 비행기, 프리미엄 좌석 등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장거리 우리가 만약에 유럽이나 미주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 뭐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항공 이런 건 본 적이 없죠.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서 그런 대형 비행기가 있기는 한데 노선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장거리 지역을 갈 때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탈 수밖에 없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행기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반대로 최근에까지 성장세가 높게 이어지고 있는 LCC 저가 항공입니다. 저비용 항공사고요. 단거리 위주의 노선 전좌석 단거리 위주의 노선이라는 거는 사실 비행기 이런 저가 항공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동일 기종을 써요. 동일 기종을 씀으로써 당연히 관리가 쉬워지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들죠. 그리고 그런 동일 기종을 쓰기 때문에 비행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거리 위주의 노선밖에 가져갈 수 없겠죠. 그리고 전좌석이 이코노미이고 그 좌석 간의 거리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좁게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중고 비행기들 사용으로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수익성을 최대화하고
최대한 비용을 적게 하면서 많이 파는 게 목적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에어, 제주항공, 진에어, 뭐 에어부산, 이스터제트, 티웨이 항공, 에어 서울, 인천, 플라이 양양, 플라이 강원 뭐 많습니다. 일단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애경그룹 아시죠? AK 혹은 뭐 애경산업.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자회사고요. 에어부산은 아시아나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른데 비교를 했을 때 위에 MS라는 거는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의미하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점차 시장 점유율이 줄은 데 비해서 LCC 6개사 합사는 꾸준히 2011년부터 상승해온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선 그리고 국제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LCC가 그러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LCC 6개사 합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 화면에서 보시면은 6개사 뿐만 아니라 여기 더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그래서 뭐 에어프레미아 뭐 이런 것도 있고, LCC는 성장하는 게 맞는데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그래서 FSC와 LCC의 차이를 약간 좀 깊게 리스크와 솔루션 관점으로 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해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갖고 있죠. 뭐 조양호 회장이나 아시아나 또 뭐 얼마 전에 기품조 이런 리스크 이슈에 휘말린 적도 있고요. 휘말렸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걸린 거죠. 안 좋게. 그리고 대한항공은 뭐 그 이전 조양호 씨를 비롯한 그 조 씨가 뭐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고, 이런 한진 그룹 자체가 그렇게 좀 깨끗한 그룹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LCC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인데, 좋은 시장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어하고, 접근성이 이 진입 장벽이 LCC 같은 경우엔 크지 않아서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그런 행동주의 펀드가 한진칼의 지분을 사서 이제 조양의 퇴진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나섰는데, 이러한 뭐 성공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국민연금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 근데 어쨌든 이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 혹은 경영 정상화, 더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FSC 입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M&A를 한다거나 LCC 자회사 등을 두어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MS를 확보하는, 실제로 이제 미주 지역의 대형 항공사들은 M&A를 많이 했어요. 서로 합병 인수하면서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고 합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LCC 자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다 자기들이 잘 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LCC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고요. LCC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한다던가
제주항공이 얼마 전에 다수의 비행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제주항공이다 보니 모회사가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이제 몇 대 대형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신기종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노선이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죠. 이제 지금까지는 일본이나 동남아 가까운 쪽 그것도만 비행기가 다녔다면 조금 더 먼 지역, 중국 먼 지역이나 뭐 이런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확대한다면 이제 LCC 중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죠. 또 뭐 제주공항 그리고 뭐 김포나 저 영종도 같은 경우는 공항의 슬롯이 이미 포화 상태라서 비행기가 있어도 이게 출항을 하기 어려운데 지방공항 뭐 이런 데는 텅텅 비었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거점화해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이제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겠지만 대신에 뭐 비용이 더 싸다던가 하는 장점이 있겠죠. 실제로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을 거점화해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이런 해결책을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또 되는 점이 이거는 회계 이슈인데 IFRS 16 이번에 리스 회계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 리스와 영업 운용 리스가 원래 다르게 회계 처리가 되는데 그거를 항공사 입맛대로 그렇게 막 바꾸지 말고 전부 다 금융 리스와 비슷하게 회계 처리를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금융 리스의 경우는 이거를 리스한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부채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도 상당히 높은 이런 항공사들의 부채 비율이 올라감으로써 이 부채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빚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고 더 많은 빚은 당연히 이자율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적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슈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변수에 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유가 환율. 그리고 근데도 이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상품의 성격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시장 파이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FSC나 LCC 업종 중에서도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데는 특히나 지금 유가가 많이 꺾이면서 53달러 수준으로 내려온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항공업 그리고 LCC, FSC에 대해서 방송 촬영해봤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이 부분 링크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